요양병원 주차장이었습니다. 오후 3시 따가운 햇살 아래 한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만하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핸드백 안에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녀를 때린 여자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내 어머니한테 간다. 이게 마지막 경고야. 쓰러진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이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강민준 50세,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목격했어요. 자기 아내가 맞는 순간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때린 여자는 그의 전처였습니다. 10년 전 결혼 경력을 숨기고 그에게 접근했던 사기꾼.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전처와 현재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15년 전 전처가 아내의 가족을 파산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민준이 전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었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강민주는 47세였어요. 대기업 회장이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9년 전 그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라고 믿었던 여자가 모든 걸 숨기고 있었어요. 재혼이라는 사실, 과거의 범죄 그리고 재산까지 빼돌렸던 것. 민주는 그 후로 여자를 믿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집과 회사를 오갔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흘렀어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회의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신호등에 멈췄을 때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행복한 빵집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민주는 무심코 차를 세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끌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4개, 진열대 하나,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빵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3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민주는 그 미소에 잠시 멈칫했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자는 앞치마를 털며 커피 머신으로 갔어요. 민주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의 손놀림을 봤어요. 능숙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우유 거품을 올리고 작은 쟁반에 담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쟁반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보였어요.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웃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민주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30분쯤 앉아 있다가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여자가 대답했어요. 민주는 10,000원을 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주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민주는 또 그 가게에 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자꾸 생각났어요. 또 오셨네요. 여자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커피가 맛있어서요. 민준이 말했어요. 그날도 커피를 마시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그 가게에 갔어요.
처음엔 커피만 마셨지만 점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혼자 하시나 봐요. 민준이 물었어요. 네, 작은 가게라. 혼자 충분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맑았어요. 어느 날 민주는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서연이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네, 민준 씨.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은 자신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것도 큰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도 그냥 한 명의 손님으로 대접받고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일상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 9시에 닫았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주말엔 좀 쉬시지 그래요. 민준이 말했어요. 주말이 더 바빠요. 손님이 많거든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어요. 그녀가 쉬지 못하는 이유를 돈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우연히 근처 복지관을 지나가다가 서연을 봤어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노인분들께 음식을 나눠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밝게 웃으며 어르신들을 돌보는 서연.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민주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일요일엔 쉬신다고 하셨는데 복지관에 계시던데요. 서연이 놀라며 웃었어요. 아, 보셨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자원봉사를 해요. 왜요? 저도 힘들 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 때 다른 분들 도우려고요.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 씨, 혹시 저랑 저녁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 괜찮을까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 가게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거든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고맙습니다. 첫 저녁 식사였습니다. 민주는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서연은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기 비싼 곳 아닌가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초대한 거니까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꺼냈어요.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9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셨군요. 속았어요. 완전히. 그 후로 사람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5년 전이었어요. 제가 25살 때 부모님이 큰 사기를 당하셨어요.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악질 사기범이었어요. 부모님 가게를 담보로 큰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후로 15년 동안 빚을 갚으며 살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미안합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빚도 다 갚아. 이렇게 제 가게도 생겼으니까요. 서연이 밝게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그토록 힘든 시간을 겪고도 여전히 밝았어요. 다른 사람을 도왔고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자주 만났어요.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원을 걷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점점 더 서연에게 끌렸어요. 그녀의 밝음,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선함.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를 운영합니다. 아, 사장님이시구나. 서연이 웃었어요. 민준은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확신했어요. 서연이 자신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민주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민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꽤 큰 회사예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얼마나요? 대기업이요. 건설회사, 강민건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강민건설이요? 그 유명한?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회사 회장입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한참 후 서연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나중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서연 씨가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으니까요. 회장이나 재벌이 아니라 그냥 민준이로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서연은 한참 민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저도요. 민준 씨가 그냥 제 가게 단골 손님이라서 좋았어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서연 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9년 동안 아무도 제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서연 씨가 처음입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좋아요. 석 달 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도 요양병원에서 나와 딸의 결혼을 축복했어요. 잘 살아라.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 후 민주는 서연에게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베이커리 첫날 서연이 그에게 준 빵을 담았던 종이봉투. 민주는 그걸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시작이니까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웃었어요. 저도 간직하고 있어요. 민준 씨가 처음 왔던 날 찍었던 영수증.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민준과 서연은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엔 자선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서연은 베이커리를 직원에게 맡기고 재단 일을 돕고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부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준이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일정 어때? 오전엔 회의 2개, 오후엔 재단 방문이 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 병문안 가려고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어요. 오전 10시 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차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백미러를 봤어요. 뒷좌석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베이커리 빵 봉투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어요. 서연은 항상 그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행복했던 시작을 잊지 않기 위해 요양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향해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40대 여자,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색 차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여자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서연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오랜만이네, 서연아. 이틀 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백화점에 있었어요. 어머니께 드릴 스웨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밝은 색이 좋을까, 어두운 색이 좋을까? 서연은 옷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고객님, 이 색상 어떠세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좋네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서연의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40대 여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어요.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서연의 몸이 굳었어요. 얼굴, 그 얼굴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부모님이 통곡하던 날, 경찰서에서 봤던 그 여자의 얼굴. 증거가 없어서 기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주저앉았던 모습, 어머니가 울부짖던 소리,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 서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 사람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스웨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자가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서연아. 여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나야, 나. 박지혜.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지혜가 밝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서연은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기억 안 나? 우리 3학년 때 같은 조였잖아. 지혜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 네. 서연이 겨우 대답했어요. 어머, 반가워. 얼마만이야? 20년? 지혜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떻게 지냈어? 결혼했어? 지혜가 물었습니다. 서연의 손에 결혼 반지가 있었어요. 지혜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 결혼했구나. 축하해.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지혜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안, 내가 너무 개인적인 거 물었나? 지혜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도 결혼했었어. 지금은 이혼했지만, 지혜가 가벼운 말투로 말했어요.
서연은 그녀를 봤습니다. 15년 전 부모님을 망친 사람, 지금 눈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 급한 일이 있어서 서연이 말을 꺼냈어요. 아, 그래. 아쉽다. 오랜만에 봤는데. 지혜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내 번호야. 연락해. 같이 밥 먹자. 명함을 서연의 손에 쥐어줬어요. 서연은 명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연락할게.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꼭 해. 약속이야. 지혜가 돌아섰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함을 봤습니다. 박지혜. 이름이 선명했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보, 방금 15년 전 우리 부모님 망친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해야 할까?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5시. 서연은 부엌에 섰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야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꺼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얼른 냉장고 문을 닫고 웃으며 나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민준이 서연을 안았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한가 봐요. 그럼 오늘은 제가 저녁 차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연이 웃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알았습니다. 그 웃음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어요. 오늘 백화점 갔다 왔어요? 네, 어머니 스웨터 사러요. 잘 샀어요? 아, 다음에 사려고요. 서연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봤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서연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민준이 서재로 들어가며 대답했어요.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네. 전처 박지혜가 최근 사모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제보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백화점에서 두 분이 만났다고 합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CCTV 확보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당장 하세요. 그리고 박지혜의 최근 행적을 조사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박지혜. 10년 전 모든 것을 속이고 자신에게 접근했던 여자. 재산을 빼돌리고 과거를 숨기고 거짓말로 가득 찼던 여자. 그 여자가 왜 서연 주변에 나타난 걸까? 민준은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어요. 민준은 서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작게 속삭였어요. 서연은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잠꼬대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CCTV 확보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백화점에서
박지혜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민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박지혜의 행적은요? 최근 한 달간 사모님의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병원, 재단, 자주 가시는 카페 등 의도적이군요. 네,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빈번합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왜 박지혜가 서연에게 접근하는 걸까? 목적이 뭘까? 계속 조사하세요. 모든 과거 기록을 다시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계란을 부치고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민준이 물었어요. 네.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무엇을 숨기고 있든 자신이 먼저 모든 걸 밝혀내야 한다고. 박지혜가 왜 나타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서연이 민준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여보. 네. 사랑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어요. 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고. 사흘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집 근처 카페에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었어요. 오늘 오후 3시 내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서연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거절하면 뭘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오후 3시 정각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가방을 들었어요. 서연을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지혜가 서연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 마실래? 내가 살게. 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혜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래? 우린 친구잖아. 친구요? 서연이 지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린 친구가 아니에요. 지혜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뭔데? 왜 제 앞에 나타난 거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목적이세요? 목적? 지혜가 웃었어요. 옛 친구 만나는 게 이상해?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우리 부모님한테요.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거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랬던 거야. 지혜가 가볍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서연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쩌라고? 지혜가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15년을 고생하셨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요. 유감이네. 지혜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유감이라고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 살려달라고? 지혜가 비웃었어요. 이미 15년이나 지났잖아. 당신은 후회도 안 하는 거예요? 후회? 지혜가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입술을 칠했어요. 후회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악마였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혜가 립스틱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신고? 네. 증거 있어? 지혜가 물었어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일이야. 증거도 없고. 지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시효도 지났어.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래도 뭐.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아무것도 못해. 서연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혜 말이 맞았어요. 증거도 없고 시효도 지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지혜가 다시 선글라스를 썼어요. 그냥 궁금해서. 뭐가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혜가 일어섰습니다. 15년 만에 보니까 재미있더라. 재미있다고요? 응. 넌 여전히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지혜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꽤 괜찮은 옷 입고 있네. 남편이 돈 많나 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 남자들은 다 똑같거든. 지혜가 가방을 들었어요. 언제 배신할지 몰라.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무력감, 두려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건설 본사였습니다. 민주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서 정수진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말해보세요. 수진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사모님과 박지혜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동창이요? 네. 같은 반이었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넘겼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15년 전 대규모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기사를 보여줬어요. 피해자가 사모님의 부모님이십니다. 민준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15년 전 3월.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사모님의 부모님이 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거액을 빌렸는데요. 사기범들이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피해자 명단에 이름이 있었어요. 이종수, 김영희, 서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사기범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하지만 경찰 내부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주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수진이 말을 멈췄어요. 누구입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지혜와 최태수입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박지혜요? 네. 당시 25살이었습니다. 최태수는 그녀의 첫 남편이고요. 민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전처 박지혜. 10년 전 자신을 속이고 결혼했던 여자. 재산을 빼돌렸던 여자. 그 여자가 서연의 가족을 망친 사기범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더 조사하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지혜의 최근 행적, 모든 것을요. 그리고 최태수의 소재도 파악하세요. 알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연이 그날 밤 왜 힘들어했는지, 왜 백화점에서 돌아온 후 표정이 안 좋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서연은 지혜를 만났던 거예요. 자기 가족을 망친 사기범을. 그리고 그 사기범이
자신의 전처라는 걸 알았을까요?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책상 위 사진을 봤어요.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서연. 내가 지켜야 해.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꽉 안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서연이 당황했어요. 그냥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소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박지혜, 오늘 오후 사모님과 만났습니다. 카페 CCTV 확보했습니다. 민준은 문자를 지웠어요. 서연이 보지 못하게.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혀낼 거라고. 박지혜가 왜 나타났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서연을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고 반드시 막을 거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모든 조사 결과를 받았어요. 박지혜의 과거, 최태수와의 관계, 15년 전 사기 사건의 모든 것, 그리고 서연과의 연결고리까지. 이제 서연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연과 마주 앉았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 씨,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서연이 민준을 봤어요. 민준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누굴 만났죠?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조사했어요. 미안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요.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 박지혜요. 알아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제 전처예요. 서연의 고개가 확 올라갔습니다. 네, 박지혜는 제 전처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무겁였어요. 10년 전에 결혼했고 1년 만에 이혼했어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사람이 당신 전처였어요?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민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15년 전에 당신 부모님을 망친 사기범이에요. 서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경찰 기록을 확인했어요. 민준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줬어요. 15년 전 사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주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박지혜, 최태수.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전처가 우리 부모님을. 민준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민준의 품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주저앉던 모습, 어머니가 통곡하던 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 범인이 남편의 전처였다니. 한참 후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 왜 제 앞에 나타난 거죠? 그것도 조사 중이에요. 민준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그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마 과거가 드러날까 봐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서도 큰 돈을 빼돌렸거든요. 약 30억 원이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억이요? 네. 결혼 1년 동안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차명 계좌로 조금씩 빼돌렸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고요. 추적도 못했어요. 서연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 추적할 수 있나요? 시도하고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기록, 자금 흐름, 모두 다시 찾고 있어요. 하지만 서연이 말했어요. 15년 전 사기는 시효가 지났잖아요. 네. 형사처벌은 어려워요. 민준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재산 추적은 가능해요.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다른 범죄도 나올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남편한테 말했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지혜였어요. 우리 과거 말이야. 조심해. 내가 행복한 거 보기 싫거든.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준을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이었습니다. 박지혜는 원룸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태수였어요. 나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일이 꼬였어. 뭐가? 태수가 물었어요. 강민준이 조사하고 있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과거, 돈, 전부 다. 그럴 줄 알았어.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손 떼라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가 강민준 부인이야. 그 여자 때문에 다 들통날 수도 있어. 그럼 어쩔 건데? 태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계획을 앞당겨야 해. 지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숨겨둔 돈요. 해외로 빼돌려야 해. 지금 당장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어. 준비할게. 빨리 해. 지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혜가 중얼거렸어요. 넌 왜 하필 그 남자랑 결혼한 거야? 차가운 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오후였어요. 서연은 집에서 나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박지혜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서연아. 지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 지혜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서연이 팔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지혜의 힘이 셌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 사람 많아. 지혜가 속삭였어요. 창피하고 싶지 않으면. 서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뭘 원하는 거예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해. 지혜가 서연의 귓가에 대고 말했어요. 입 다물어. 남편한테도, 경찰한테도, 아무한테도. 그럼 다 잘 될 거야. 안 그러면요?
서연이 지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후회할 거야. 내 어머니한테도 찾아갈 수 있어. 요양병원 주소 알고 있거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히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지혜가 서연의 팔을 놨어요. 잘 생각해.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연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 보는 것도 잊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준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서연아?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오늘 안 오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내일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네, 엄마. 서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해요. 민준도 지켜야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변호사 정우진을 불렀어요. 회사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우진 씨, 부탁이 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우진이 노트를 꺼냈어요. 박지혜의 모든 과거를 파헤쳐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15년 전 사기 사건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요. 빠짐없이 찾아주세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수도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박지혜의 첫 남편이에요. 그 사람도 함께 조사해 주세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우진은 15년 전 사건 기록을 찾았어요. 오래된 경찰서 자료실에서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들 사이에 있었어요. 우진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피해자 명단이 보였어요. 이종수, 김영희, 서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피해 금액 3억 원. 우진이 중얼거렸어요. 주범 박지혜, 최태수,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우진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 형사를 찾았어요. 김미숙, 52세. 지금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었습니다. 형사님,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우진이 명함을 건넸어요. 변호사님? 무슨 일로요? 미숙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사건 관련입니다.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범인을 알면서도 기소하지 못했으니까요. 우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박지혜와 최태수였어요. 그들이 주범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거는 없었지만요. 미숙이 말을 이었어요. 피해자 진술, 정황 증거, 모두 그들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었고요. 차명 계좌도 찾지 못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났죠. 피해자들은 울며 돌아갔어요. 우진은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적 가능할까요? 15년이 지났지만요.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효가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미숙이 우진을 받습니다. 민사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다른 범죄가 있다면 그건 추적할 수 있죠.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미숙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못한 일이니까요. 우진은 민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형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어떻던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박지혜와 최태수가 주범이 맞습니다. 우진이 파일을 건넸어요. 다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못했고요. 지금은 형사시효가 지났습니다. 민준은 파일을 받아봤습니다. 서연 부모님의 진술서가 있었어요. 저희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박지혜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진이 말했어요. 회장님께 빼돌린 재산요.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박지혜의 현재 범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우진이 대답했어요. 은행과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좋습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태수의 소재도요. 반드시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박지혜는 서연을 미행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재단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지혜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쓰고요. 선글라스를 꼈어요. 서연이 신호등에 멈췄을 때였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연의 차를 찍었습니다.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나왔어요. 훗, 재벌 부인이 됐네.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서연이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도 따라 들어갔어요.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지혜는 기둥 뒤에 숨어서 봤습니다. 사진을 더 찍었어요. 잘 살고 있네, 서연아. 지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갈 거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오늘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재단 앞, 차 안, 주차장.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행을 했어. 손이 떨렸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 어머니 요양병원 주소 알아냈어. 청담 요양병원 3층 305호실. 찾아가 볼까? 서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병실까지 알아낸 거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민준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서연 씨, 저녁 먹을까요? 서연은 얼른 휴대폰을 감췄습니다. 네, 금방 차릴게요.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준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혜는 정말 뭐든 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떨며 재료를 꺼냈어요.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양파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민준이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어떡하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지키지?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서연은 어머니 병문안을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가는 날이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40분쯤 걸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서연은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병원 건물을 향해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차 한 대가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여자. 박지혜였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혜가 차에서 내렸어요. 천천히 서연에게 걸어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지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요양병원 주차장이었습니다. 오후 3시 햇살이 따가웠어요. 서연은 지혜를 봤습니다. 온몸이 굳어졌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했잖아. 이야기하자고. 지혜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병문안 가는 길이지? 3층 305호실. 지혜가 웃었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제발, 어머니한테는. 그럼 내 말 들어. 지혜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입 다물어. 남편한테도, 경찰한테도, 아무한테도. 서연은 팔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지혜의 힘이 셌습니다. 놔주세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시끄러워. 지혜가 서연을 세게 밀었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렸어요. 차 옆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어깨가 아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이 다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남편도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요.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경찰? 순간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짝! 지혜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때렸어요.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감히. 경찰?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짝! 또 한 번 맞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때렸어요. 서연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손바닥도 긁혔습니다. 핸드백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땅에 떨어지며 지퍼가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갑, 휴대폰, 립스틱, 열쇠, 손수건, 작은 거울. 그리고 베이커리 빵 봉투. 민준과 처음 만났던 날의 그 봉투. 서연은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행복했던 시작을 잊지 않으려고. 지금 그 봉투가 주차장 바닥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앉은 채였어요.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조금 흘렀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야. 지혜가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음엔 내 어머니한테 간다. 직접 찾아가서 뭘 할지 나도 모르겠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지혜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지혜가 비웃었어요. 네가 잘 살고 있으니까. 네가 행복해 보이니까. 그게 싫어서야. 그때였습니다. 주차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저기, 무슨 일이야? 누가 싸우나 봐. 여자가 넘어져 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봤어요. 서너 명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요. 사람들 앞에서요. 뭘 봐. 지혜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완전히 가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계속 쳐다봤어요. 지혜가 다시 서연을 봤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해? 서연은 떨어진 물건들을 봤어요. 베이커리 빵 봉투가 보였습니다. 구겨져 있었어요. 민준이 첫날 건넸던 그 봉투. 행복한 빵집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손을 뻗어 봉투를 집으려 했어요. 지혜가 그 봉투를 밟았습니다. 이게 뭐야? 나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거 놔주세요. 지혜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행복한 빵집? 찢으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끽. 급제동 소리가 났어요.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이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민준은 장면을 다 봤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 뺨이 부어오른 것,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 그리고 지혜가 서 있는 것.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지혜를 향해서. 지혜는 민준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준 씨, 내 아내한테. 민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감히 손을 댔어? 지혜는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 이건 경찰 부르세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요. 지금 당장요. 민준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괜찮아요? 서연의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여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내가 늦었어요. 민준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지킬게요. 지혜는 도망가려 했어요. 주차장 출구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비서가 막아섰어요. 정수진이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비켜.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수진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혜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중얼거렸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CCTV가 있을 겁니다. 목격자도 있고요. 경찰이 지혜에게 다가갔어요.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지혜 씨 맞습니까? 경찰이 다시 물었어요.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일단 동행하시죠. 경찰이 지혜를 일으켰어요. 지혜는 서연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서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 멀어졌어요. 주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일으켰어요. 떨어진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베이커리 빵 봉투도 집었어요. 이거 소중한 거죠? 민준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았어요. 꼭 안았습니다. 네. 우리의 시작이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병원을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이.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민준이 옆에 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변호사 우진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은행 기록, 자금 흐름, 차명 계좌, 10년 전 지혜가 빼돌린 돈의 흔적 모두 찾아냈어요. 회장님 확보했습니다. 우진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박지혜 명의 해외 계좌 3개, 차명 계좌 5개, 총 빼돌린 금액 32억 원입니다. 민주는 서류를 넘겼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최태수는요? 소재 파악했습니다. 우진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현재 태국 방콕에 있습니다. 해외 도피 준비 중이었습니다. 입국 금지 요청했고요. 현지 경찰과 협조 중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 김미숙 씨는요? 증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사건 기록도 가져오셨고요. 당시 피해자 진술서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덮었어요. 기자회견을 준비하세요. 모든 걸 공개할 겁니다. 이틀 후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강민건설 본사 대회의실. 기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카메라가 민준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민준은 단상에 섰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었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민준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제 전처 박지혜는 사기범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10년 전 저에게 접근할 때 이미 한 번 결혼한 경력을 숨겼습니다. 초혼인 척 거짓말했습니다. 화면에 증거가 떴어요. 결혼 기록, 이혼 기록, 결혼 1년 동안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총 32억 원입니다. 은행 거래 기록이 화면에 나왔어요. 차명 계좌, 해외 송금 내역.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잠시 멈췄어요. 15년 전에는 현재 제 아내의 가족을 파산시켰습니다. 대규모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15년 전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사기 사건, 피해자 다수 발생. 당시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못했지만요. 민준이 형사 미숙을 가리켰습니다. 담당 형사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미숙이 일어섰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당시 담당 형사 김미숙입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지혜와 최태수가 주범이 맞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요. 모든 정황이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피해자 진술, 자금 흐름. 이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미숙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공범 최태수는 현재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체포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오늘 박지혜를 정식으로 고소합니다. 사기죄, 횡령죄, 폭행죄, 그리고 15년 전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악인이 법망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는 괜찮으십니까? 최태수는 언제 송환됩니까? 박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민주는 모든 질문에 차분히 답했어요. 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박지혜는 원룸에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폭행죄로 연행된 부분이라 불구속 수사로 풀려났었거든요. 뉴스에서 기자회견이 나왔어요. 민준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박지혜는 사기범입니다. 지혜의 손이 떨렸어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화면에 은행 기록이 나왔어요. 자신의 차명 계좌들 모두 드러났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지혜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잡혔어?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경찰이 왔어. 한국으로 보낸대. 미안해. 나도 끝났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경찰이 지혜의 원룸에 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지혜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장 있습니다. 문 열지 않으면 강제 개방합니다. 결국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지혜를 봤어요. 박지혜 씨 맞습니까?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사기, 횡령,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감쌌습니다. 가시죠.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어요.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어요. 은행 기록, 계좌 추적, 증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합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혜는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건강검진 때문이었습니다. 청담 요양병원이었어요. 서연 어머니가 계신 그 병원.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경찰 2명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내렸습니다. 어머니 병문 안을 오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혜의 몸이 굳어졌어요. 서연도 멈춰섰습니다. 서연아.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경찰을 봤어요. 잠깐만요. 제발. 안 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요. 지혜가 애원했습니다. 1분만요. 제발이요. 경찰이 서연을 봤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분만요. 경찰이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지혜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는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수갑 찬 거 봐. 무슨 일 있나 봐.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15년 전에도, 지금도 네 인생을 망쳤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가 고생한 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서연은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용서는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판단할 겁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릎 꿇는 걸 보니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 후련하네요. 서연은 지혜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혜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였습니다. 경찰이 지혜를 일으켰어요. 가시죠. 지혜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서연이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없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구치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병실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서연이 웃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잘했어.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강하구나.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뵙고 계세요? 네. 곧 집에 갈게요. 천천히 오세요.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이 이런 거구나. 작은 일상 속에 있는 것.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원 선고가 있던 날이었어요. 민준과 서연은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지혜에게 사기죄, 횡령죄, 폭행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갑을 찬 손이 떨렸습니다. 피고인 최태수에게 사기죄, 공범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태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총 5억 원을 배상하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끝났네요. 네, 이제 끝났어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빼돌린 재산이 회수됐어요. 32억 원 중 25억 원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써버린 돈이었어요. 민주는 그 돈으로 결정했습니다. 15년 전 사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로 변호사 우진이 피해자 명단을 정리했어요. 32명이었습니다. 각자 피해액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선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봤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민준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전달됐어요. 서연의 어머니에게도 돌아갔습니다. 3억 원이었어요. 당시 피해액 전액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요양병원 병실이었습니다.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돈이에요. 15년 만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버지한테 미안했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겠구나. 서연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니의 건강도 좋아졌어요. 배상금으로 더 나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활 치료도 시작했어요. 2달 후 어머니는 휠체어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연아, 봐. 어머니가 웃으며 걸어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걸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달려가 안았어요. 잘하셨어요. 다 내 덕분이야. 어머니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줘서. 서연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일상은 평온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가끔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도 했습니다. 작은 행복들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 서연에게 물었어요. 서연 씨, 오늘 어디 갈까요? 글쎄요. 특별히 갈 곳은 없는데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민준이 차 키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가보실래요? 어디요? 가면 알 수 있어요. 민준이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민준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30분쯤 달렸어요. 낯익은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여기, 제가 일하던. 네, 맞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작은 가게 앞이었습니다. 행복한 빵집. 간판이 그대로 있었어요. 서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게를 봤어요. 3년 전 자신이 일하던 곳. 민준과 처음 만났던 곳. 주인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이름은 그대로더라고요. 서연은 유리창을 들여다봤어요. 안에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요. 웃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시작했었죠.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여기서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 씨, 네,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민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우리의 진짜 시작을요. 서연은 민준을 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힘든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는요. 민준이 서연의 두 손을 잡았어요.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행복들이요. 이런 빵집 같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민준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따르릉.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전 그 소리 그대로였어요. 서연과 민준이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커피 향도 났습니다. 카운터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서연은 그 미소를 봤어요. 3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커피 2잔 주세요. 민준이 주문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자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준과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3년 전 민준이 처음 앉았던 자리. 기억나요? 서연이 물었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민준이 웃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뀐 날이잖아요. 저도요.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요. 제일 큰 행운이었어요. 커피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웃고 걷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서연 씨, 민준이 가방에서 뭔가 꺼냈어요. 액자였습니다. 서연은 그걸 봤어요. 베이커리 빵 봉투,
3년 전 민준이 처음 왔던 날에 그 봉투. 이거 간직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액자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걸어요. 행복했던 시작을 잊지 않으려고요. 서연은 액자를 받았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행복한 빵집이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준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옛날처럼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갈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가요. 두 사람은 일어났어요. 카운터로 갔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자가 밝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어요. 네, 또 올게요. 두 사람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따르릉. 종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서연은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보였어요. 언젠가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다시 이런 가게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손님이 될게요. 매일 올 거예요. 그럼 커피 공짜로 드릴게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안 되죠.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내고 마셔야 제맛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 음악이 흘렀어요. 잔잔한 멜로디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배고프죠? 제가 저녁 만들게요. 서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뭐 먹고 싶으세요? 당신이 만드는 거면 다 좋아요. 민준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재료를 꺼냈어요. 야채를 씻고 고기를 꺼내고요.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저녁이요.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소박한 한식이었어요. 민준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서연이 밥을 떴어요.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한 입 먹었어요. 맛있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서연도 웃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은 식탁, 따뜻한 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서연은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도 서연을 봤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말없이도 알 수 있었어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집들 중 하나에서요. 작은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 드라마이며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과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